아파트 상승세 꺾였다. 이런 불안감은 처음. 주간 단위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아파트 시세를 실제 발표를 하거든요. 서울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국까지 다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를 보니까 사실 저는 좀 섬뜩섬뜩합니다. 왜 섬뜩섬뜩하느냐?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십시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인데요. 지금 10주 연속 2025년 2월 3일부터 2025년 4월 7일까지 계속 10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3월 17일에 0.25까지 올라가던 것이 3월 31일에는 0.11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주 4월 7일은요 0.0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떨어지는 속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송파, 서초, 강남, 용산구까지 확대 적용이 되면서 저는 이게 풍선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과거에는 삼성동이나 대치동이나 청담동이나 잠실동이나 이렇게 선정을 했다가 이게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구 단위로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구 단위로. 송파구 이렇게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사든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사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허가구역을 묶어놓으면 사람의 심리상 그래? 그러면 강동구 가서 사지 뭐. 강동구 바로 옆이니까 송파구 바로 옆이니까. 그죠? 뭐 서초구 입장에서도 그래? 그러면 뭐 영동포구 가서 사지 뭐. 아니면 뭐 저기 뭐 금강구 가서 사지.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금강구라는 것도 관악구나 구로구나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풍선 효과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면서 꺼졌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꺼지는 게 얼마나 꺼지는지. 지금 4월 10일입니다. 4월 7일까지 본다고 치더라도 월별 거래량이 4월에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317건입니다. 확 줄었습니다. 확 줄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3월에는 7,663건입니다. 아마 이거 제가 봐서는 7월에 작년 7월이죠. 9,221건보다 더 넘었을 거, 10,000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4월이 확 꺾였거든요. 평균 거래 금액도 4월이 확 꺾였습니다. 10억 4,196만 원까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결국 이렇게 꺾이는 것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값도 지금 10주 연속 올라가는데 4월 7일은 0.02까지 꺾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꺾이는 것이 결국은요 불안감이 크다. 뭐에 불안감이 크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결국 말입니다. 우리 시장을 강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게다가 지금 시장에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확 줄었다고 하잖아요. 확 줄었다고. 그러니까 불안한 감이 클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불안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불안감은 와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큰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이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의 침체를 몰고 올 거다. 여기에다가 이게 침체에서 더 나아가서 신흥국 국가들의 어떤 파산까지 가지고 오면 세계 대공황으로도 발전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집값에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수도권도 지금 떨어지다가 4월 7일 현재 0.01까지 빠졌잖아요. 야, 0.01까지. 그러니까 7주 연속 오른 건 맞아요. 그런데 3월 17일은 0.07까지 올라가던 것이 4월 7일엔 0.01. 심지어 전국 아파트는요, 마이너스가 확대됐습니다. 3월 31일에 마이너스 0.01이었거든요. 4월 7일에는 마이너스 0.02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장에 지금 공급이 적습니다. 예, 신규 분양도 적고요. 게다가 인허가 물량도 적고요. 분명히 시장에는 불안 요소가 가득한데 지금 집값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뭔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게다가 여러분 매물도 확 줄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에 87,75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10일 현재 87,367건이 이게 떨어지니까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끌어들이니까.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집값은 더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부동산 항상 올라갔으니까 예, 항상 올라갔으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그 생각에 지금 걷어들이는 거예요. 빨리 팔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근데 걷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걷어들입니다. 지난 3월 6일 날 93,685건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7,367건이니까 뭔가 불안감이 가득한 겁니다. 저는 부동산을 볼 때 예, 불안감이 가득하다. 세계 경제 침체가 온다. 이런 생각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열심히 봐야 될 것은요. 과연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돈을 풀잖아요. 돈을. 지금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아니면 보수당이 집권을 하든 돈을 푸는 방법밖에 지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없거든요. 지금 돈을 푸는 방법 외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국민이 갈라치기가 돼서 사실상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상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게 내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소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나라가 안정돼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내전 상태가 계속되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때 여러분 결국은 돈을 풀 수밖에 없는데 돈을 풀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실물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불안감 있는 건 맞아요. 주식시장에도 불안감 있고 예, 부동산 시장에도 불안감은 있는 건 맞지만 예, 저는 결국 돈을 풀기 때문에 실물의 가치가 더 뛰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물의 가치가. 저는 그렇게 보면서 시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 저는 공부를 하면서 보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